그러면 2부 스포 있는 리뷰 택시 드라이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1부에서 얘기 못했던 게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고독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사실 좀 외롭다라고 하면 너무 로맨틱한 데에서만 비롯된 혼자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단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고독이라 하면 근데 너무 뭔가 씁쓸하고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은 별로지만, 어쨌든 약간 그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정으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추천해주면서 가고 싶어서 그렇게 열고 싶은데, 그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고 혹시 그림 아나요? 앞에 산 보이는데 안개가 뿌연데 되게 높은 바위 같은데 위에서 이렇게 남자 한 명이 폼 잡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그림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작가 어, 거죠? 카스파르 프리드리히라는 그 독일 사람인데 오, 1818년 정도에 그려진 그림이어서 그 초기 낭만주의로 유명한 음, 사람입니다. 아마 근데 그림 보면 알 거예요. 그 되게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인데, 예전에 이런 영화 리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컨셉으로 좀 생각했던 부분이, 예술에 대해서 좀 파봐야겠다. 그 고전 그림들 가지고 상징할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내 무의식 쪽에 남겨져 있는 그 그림 중에 이 영화랑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그림을 나중에 썸네일 한번 써볼까라는 한 측면에서 요 그림 음,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스포 있는 리뷰 50년이나 돼가지고 스포 있냐 없냐 따지는 것 좀 웃기긴 한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시퀀스 있는 것 중에 어, 트래비스가 이제 두 여인을 만나는 게 어쨌든 이 영화에서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베츠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아이리스가 되겠는데, 어, 이후 영화 이제 조금 중후반부 가게 되면은, 중후반부 정도인가? 시간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리스를 우연하게 이제 구해줄 뻔한 기회를 처음 갖게 되는 게, 아이리스가 그냥 택시를 갑자기 타가지고 빨리 가자 출발하자 했는데 이제 잡으러 온 포주가 이제 끌고 가면서 20달러 꾸긴 걸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거 입고 까먹으세요 하고서 주게 되는데, 영화가 되게 좋은 게 그 20달러가 되게 상징하는 느낌이 그냥 너무 잘 드러나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클로즈업 했는데도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20달러가 나중에 어, 그 아이리스랑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20달러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걸로 이어지는 시퀀스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 좀 해보고 싶었던 게 그 두 여인이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그 보호라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본인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함을 받는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어 배치와 잘 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잘못된 데이트 코스 선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헤어지기 이전에 그 전화 장면도 사실 너무 난 마음이 아팠는데 그 연출이 되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연출에서 트래비스가 이제 계속 막 연락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되려고 하면서 전화할 때 이렇게 전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다가 복도로 이렇게 찍었던 거 혹시 기억나? 네네네. 영화 네네. 장면 중에. 그게 되게 감독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렌즈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보여준 걸 하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되게 그게 독특한 연출로 나중에 이렇게 길이길이 기억 남는 그런 연출이라고 하던데, 음, 그것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길어지는데, 그 결국에 이제 헤어질 때 베치는 트래비스를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계속 이렇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더 이상 안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 직원들이 많은 곳에서 저 남자 나랑 떨어지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나지였고 트래비스는 계속 접근하고 싶어도 결국에 떨어지게 되는 안전한 곳에 있는 배치라면, 뭔가 아이리스는 사실 그 되게
촬영이 독특했던 게 잘 안 보여주고 그 창 틀로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연출이 되는 게 되게 독특하다 느꼈어요. 뭔가 되게 제한적으로 보이는 것도 별로 없고 그 촬영 구도 자체가 그리고 밤이었고 또 이렇게 좀 강제로 데려가는 듯한 느낌에서의 그런 게 되게 두 여성 간의 캐릭터가 그 매너 이런 태도 받는 게 엄청 다르게 느껴지는 게 좀 또 재밌는 관람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래비스가 되게 나레이션으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리고 그 정치인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정말 그 더러운 것들이 뉴욕에 너무 많다. 그런 걸 다 쓸어버려야 된다. 비로 막 씻어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또 독특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또 얘기를 하고 가자면 나중에 이제 아이리스랑 만나가지고 이제 구출해주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카페테리아? 거기에서 이제 좀 이야기하는 단어들 중에 조금 재밌는 부분으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리스의 연인이라고 해야 될까? 포즈라 해야 될까?를 스포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혹시 기억나? 네네네. 그래서 왓챠에서 보면 해설 그냥 스포츠 이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어떻게 생각했어?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본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약간 해야 되지? 스포츠란 게 이름이 아니잖아. 불리는 별명이 워낙 많다고도 영화에서 나오니까 그냥 그냥 제 이름은 사실 그거구나.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뒀던 것 이름으로 같은데. 사실 그 미드 많이 본 사람들은 이 스포츠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아마 기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성들 부를 때 장난기 있게 부를 때 아니면 젊은 애들 부를 때 약간 스포츠라 이렇게 부르거든. 그 스포츠의 그 스포츠. 그래서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 이 스포츠라고 이렇게 부르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문화가 약간 들어가 있는 별명. 요즘에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특히나 그런 게 이제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서 오는데 자막은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의역한 게 아니라 그냥 스포츠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고 그 또 스퀘어이라고 얘기하고 막 서클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거 혹시 스퀘어 하다 이렇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나요? 번역이 어떻게 했었지?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것 같던데. 그랬나? 그거 혹시 어떻게 생각해서? 갑자기 그 단어 들으니까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안 나. 그 남자를 지칭할 때 아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아니지. 조금만 설명해보면 트래비스가 아니 너는 이제 어린데 그 학교를 다녀야지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넌 스퀘어 막 하다 왜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무 틀에 박힌 사고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뭐 의역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 뭐 지금 단어로 얘기하면 뭐 꼰대? 뭐 그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 내 기억이 맞다면. 나도 정형적이라고 해야 그렇게 아닌가? 그럼 뭔가 번역은 됐었던 것 같긴 하네요. 스퀘어가 이제 네모란 뜻이니까 그래서 되게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보수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조롱할 때 스퀘어라 많이 부르는데 요즘에 또 사실 영어로 많이 쓰이는 것 같지 않아서 1920, 30년대에 많이 쓰였다 하더라고. 그 아무래도 우리가 음악 얘기를 하니까 하나 얘기해보자면 재즈 음악계에서 박자나 리듬 못하는 사람들을 스퀘어라고 불렀다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런 단어 표현들조차도 되게 시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재밌는 관람 포인트로 하나 소개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이 시퀀스. 그 두 여자가 받는 대우라든지 뭐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 그렇게 깊게까지. 음악에서 들려준 거는 사실 그거였거든.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아이리스하고 첫 만남 아니면 $20 던져줬을 때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사실 그 신디사이저라고,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인데 약간 음향을 바꾼 알고 노래하는 있습니다. 소리를 다르게 해주는 그거랑 같이 이제
한숨 소리, 아까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그 음. 한숨 소리랑 섞이는데 거기서 음. 이제 또 하프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어. 내가 봤을 때 트래비스가 베티를 봤을 때랑 그 아이리스를 봤을 때 뭔가 환상이 있는, 아이리스한테도 뭔가 환상이 있었던 것 같긴 했었거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구원자 신드롬 같은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보지만 내가 보는 시선으로 그녀를 보는 거잖아.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그거를 되게 좀 잘 들려줘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었거든. 그냥 메인 테마를 들었을 때랑 이 장면에서도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데 그런 변화를 주면서 아이리스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녀한테 구원자 신드롬을 하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는 되게 뭐랄까 여리여리한 스타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도움이 필요한 그런 거를 도움이 신디사이저가 필요한. 또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악기마다 상징하는 그 캐릭터의 감정과 캐릭터들이 약간 좀 담겨 있긴 하구나. 그런 식으로 보면. 신기하다. 그러면서 약간 그게 첫 만남이었는데 이제 막 구원자 신드롬 해가지고 그 아이를 설득을 하잖아. 우리 내일 아침에 그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뭐 1시인가? 2시에 밥 먹으러 가자. 한시. 그러고 나서 이제 방을 나오게 되는데 그 택시에 던져진 $20를 그 방 빌려주는 사람한테 주면서 포주라고 하는 게 제일 맞겠지. 포주한테 던져주면서 제대로 써 라고 할 때 그 사이에 그 방으로 이제 요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방 나가는 사이에 그 색소폰 소리가 또 들려. 그 메인 테마에 들리는 아, 그래? 야릇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남자애가 걸어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노래가 딱 끊기고 다른 노래로 넘어가거든. 그 포주? 포주가 멀리서 걸어오잖아. 그때 그 끊긴다고? 장면에서 노래가 싹 바뀌어 갑자기. 그러니까 메인 테마는 노래가 좀 길게 갔다면 이 장면에서 포주가 걸어오는데 노래가 갑자기 싹 바뀌어. 그러면서 되게 어두침침한 아니면 약간 긴장되는 오케스트라가 들려주거든. 근데 나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그랬어. 그러니까 그녀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환상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추악한 그 공간에 대한 음악을 들려주는구나 라고 느꼈었거든. 그 같은 음악을 가져다 썼는데도 이렇게 장면 그리고 공간 장소에 따라서 그 어떤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거였구나. 이 곡 제목이 결국에 곡 제목도 되게 웃겨. The 20 Bills 그리고 내가 같은 곡의 제목이 몇 개씩 있다 했잖아. 그 다음 제목이 Target Practice야. 타겟 프랙티스. 이렇게 나뉘거든. 그러면서 이제 어우씨 그래 맞아. 트래비스가 정상은 아니구나. 지금 그치. 얘가 구원자 신드롬이 있던지 뭔가 뭔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결국에는 $20 던져주면서 그렇게 한 건데 난 근데 일단 음악 얘기는 좀 더 해야 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 $20를 되게 상징적이잖아. 상징적?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 나는 그 의미가 그거 됐어. 정치인을 만나서도 이 거리의 쓰레기들을 다 한번 씻어내야 된다, 쓸어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더 폰콜 1부에서 얘기했던 그 장면처럼 이 장면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 여기서 이 영화에서
그 $20를 구겨진 $20를 받고 그 동료들이라고 할게. 택시 드라이버 동료들 이 밥 먹는 데 가가지고 너 나한테 $5 빌렸잖아. $5 줘. 하는데 걔한테는 구겨진 돈을 주지 않아. 펴져 있는 돈을 주지. 그리고 나서 포주한테 $20 그 달러짜리 주는데 거기서 내가 마음이 아팠던 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 다른 포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 트래비스를 봤을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잖아. 그러니까 트래비스는 이런 포주들을 되게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트래비스를 쓰레기로 봤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 동료들이라고 하면 동료들도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 크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 그치. 택시 드라이버 동료가 상담해준 동료가 얘기한 것처럼 난 그냥 택시 드라이버야. 뭐 의미 없어. 내가 차를 갖고 싶겠어? 아니 나는 차를 가질 이유가 없어. 난 그냥 사회에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주변에 그러니까 트래비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동료라는 것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라는 걸 표현해주지 않았나 싶었거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 포주한테 $20짜리 주면서 돈 제대로 써 하는 트래비스 꼴이 너무 웃긴 거야. 정치인한테는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된다 하는데 정치인이 봤을 때도 너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장면에서 말 잘한 것 같아. 뭐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지 하면서 말 잘 돌린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노래가 Assassination Attempt After the Carnage거든. 그 같은 시노베에 있는 노래 사용처가. 그러니까 여기 이 노래가 언제 나오냐면은 팔렌타인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 시도를 했지 정확하게는. 근데 실패하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쓰레기를 내가 치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도와주러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노래였어. 근데 여기서 이 Assassination Attempt나 After Carnage 같은 경우는 앞에서 들었던 거랑 다르게 아까는 하프 아니면은 신디사이저가 노래해줬잖아. 근데 이제는 그냥 관악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거운 악기들 있잖아. 소리가 무거운 애들. 걔네들이 그런 노래를 그 메인 테마 노래를 해줘. 그러면서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장면을 봤을 때 그 앞에서는 색소폰이 불러주고 하프 신디사이저가 불러주면서 약간 환상, 사랑, 욕정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나오는 노래는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욕구 있잖아. 사회가 날 바라봐 줬을 때 그 인정 욕구, 사회적 존재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그게 더 커진 것 같았거든. 이 시노베에 나오는 노래들을 따로 들어보시는 것도 별로 기분이 좋진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 노래가 한 2분? 3분밖에 안 되거든. 짧구나. 그렇게 이 노래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노래만 놓고 들었을 때는 약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가 더 기분이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방향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근데 그치. 내 존재감이 낮아지는 느낌이라고 들었거든 나는. 존재의 욕구를 낮아졌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노래로 들렸었어. 그래서 씨, 안 좋은데?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 욕구가 더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거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 그래서 이렇게 신호 3번이 그렇게 느껴졌다. 뭐 전체적으로 다. 신입 3번 전체적으로 다. 사실 그 3번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 트래비스의 영화 내에서의 그 변화들을 갖고 미국에서 그 리뷰 에세이들을 많이 보면은 이건 당신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나 남자들 이야기 대부분의 남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 당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데 되게 많이 보여지는 특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뭔가 혼자 되게 고독해서 그 쓸쓸함을 되게 즐기는 그런 면이나 과대망상에 빠져서 뭔가 자기가 뭐가 된 것만 마냥 생각해야만 본인의 인정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제 타락했다고 해야 될까? 뭔가 안 좋아졌다.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비슷하게 우리가 이런 영화들이 그 고독함에서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 존 말코비치 대기도 약간 난 떠올랐고 여기서 조커는 더 많이 떠올랐고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특히나 이런 감정들이 되게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노래가 또 몇 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자존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이라고 해야 될까? 현재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베트남전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는 것처럼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극복하자라는 의지가 담긴 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쉽게 생각하면은 너무 다른 곡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추천해준 곡 전체적으로 좀 다르긴 했지만 이미진 드래곤스의 론리라는 노래도 있고 그 노래도 약간 고독함이라고 해야 될까? 나 혼자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이런 주제거든? 그런 노래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버틸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듣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노래는 완전 좀 락보다는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락이긴 한데 좀 들었을 때 좀 많이 슬픈 노래니까 이 노래도 추천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러니까 불안함? 아니면은 약간 안정되지 않은 내 존재 자체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듣기에는 너무 곡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긴 한데 다 약간 팝으로 생각하면은 팝 쪽으로 가면은 그런 게 많거든. 나 도와줘, 나 help me, don't let me down이라든지 help me라든지 그런 노래가 많은데, 아니면은 나 뭐 돼 라는 노래에서 막 speechless 이런 노래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알라딘? 그거 말고 지금 이 택시 드라이버 트래비스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일단 론리가 제일 독보적으로 생각이 나고. 음악의 선정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트래비스랑 아이리스의 관계를 보자니 레옹 영화도 좀 떠오르고 영향을 좀 줬다 하더라고. 그리고
좀 더 가면 한국적으로 보면 아저씨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뭔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현대에 좀 있다고 하면 나의 아저씨 또 좀 떠올라가지고 이런 류의 영화들이 생각보다 꽤 많구나 싶어서 이런 감성들도 되게 겹치게 보이면서 음, 더 씁쓸하고 더 이렇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라 느껴지긴 했어. 이런 오, 장면들이나 캐릭터끼리 봤을 때. 너무 좋은데요? 음, 음, 그러면은 레온 같은 음, 경우는 정말 음, 구원자 신도롬으로 생각하면은 음, 그렇게 이 택시 드라이버가 아름답게 그려지진 않았지만 음, 음,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OST Sting의 Shape of My Heart 엄청나죠. 그리고 나의 아저씨의 음. 손디아님의 어른 엄청나죠. 명곡이죠. 그 노래도 음, 나의 아저씨도 참 그 블루지하게 드라마가 쓰여졌잖아. 음, 블루하게. 블루스. 음, 음. 거기에 나온 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이렇게 택시 드라이버만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선 없이 음, 얘기를 하니까 레온 같은 게 훨씬 더 이 택시 드라이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명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런 거 없이도 막 이런 걸 느끼게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느꼈어. 뭔가 다른 건 되게 드라마스럽게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다 보니까 뭐 그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담백한데도 그런 감정이 드니까 되게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담백하지. 그 세 번째 때 잠깐 정리하는 걸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그 고독함에 빠지다 보면 사람이 되게 건강하게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독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멋있는 말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생각보다 잘못 엇나갈 때도 많다 보니까 특히 우울해지기 되게 쉬운 것 같고 요즘같이 알고리즘과 이런 미디어가 되게 잘 개발된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그 동쪽의 에덴이라고 또 오래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 그런 사람들의 가치까지도 뭔가 재조명해주는 되게 독특한 애니메이션이어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 시퀀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엄청난 장면이죠. 그 사실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라는 좀 충격적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장면이겠는데 조커랑 또 되게 대비되게 좀 다르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에 트래비스가 이제 아이리스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정치인의 암살을 실패하고 가가지고 정의구현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 다 죽여버리고 경찰이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손 대고서 이렇게 탕탕탕 하는 그 에어에 그러니까 실제 총 말고 손 가지고 그런 묘사하는 장면이나 그것도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소름 돋았는데 은근히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도 다 죽여놓고 이제 경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손을 대고서 그 모션을 여러 번 취하는 거가 진짜 연출도 대단하다 느꼈고 트래비스의 정신 상태가 참 독특하구나 약간 이해 안 가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그거와 하면서 그게 이제 진짜 묘하게 이상하게 그게 어떻게 연결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 이후에 시대적 상황이 확실히 반영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워낙에 이제 미국이 대공황을 겪기도 했고 뭐 베트남 전쟁도 이제 실패하기도 했다 보니까 특히나 뉴욕이라면 이제 마피아들이 엄청 많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 부패한 경찰과의 그런 협력 관계도 좀 있고 너무 좋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범죄 현장에서도 트래비스를 영웅 취급을 해주는 그런 정말 신기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참 영화답다는 게 이 배치를 마지막에 택시에 태워가지고 그 약간 좀 변한 모습을 남자가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제가 좀 센 척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장면까지 마지막 시퀀스로 잡아봤는데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리뷰한 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 마지막 택시 태운 배치를 태운 거는 사실은 망상이다. 뭐 이렇게 리뷰했는데 각본가가 아니다 그거 진짜 태운 거다. 뭐 이렇게 해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던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그 마틴 스콜세지가 영화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철학 자체가 조금 꿈 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철학 같은 것이. 그래서 그 연출이 되게 백미러라고 해야 될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가는 그 장면 자체가 정말 연출이 되게 뛰어나다고 느꼈고 영웅으로 이제 추앙받는 역설적 상황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게 뭔가 너무 미화된 건가 싶으면서도 독특하면서 좀 묘한 감정을 남기는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마지막에 그 백미러 이렇게 보면서 옆으로 틀면서 이렇게 또 끝나잖아요. 그 첫 장면처럼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데 되게 잘 만든 영화다 탁 느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또다시 음악을 얘기해야 되는데 음, 여기에 음, 나오는 노래가 이제 렐르크탄트 히어로 주저하는 영웅 음, 음, 음. 이 메인이고 이제 그 뒤에 베스트 엔딩 크레딧인데 여기서 나는 너무 크게 느꼈거든. 그러니까 어떤 걸 크게 느꼈냐면은 이 장면 이 신업 전체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 노래를 편하게 들었어. 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노래들이 다 불편하게 음, 시작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음, 불편하게 시작한다 아니면은 드럼 소리가 먼저 시작한다. 음, 그러니까 약간 계속 허덕허덕 그러니까 음악을 편하게 듣는 게 아니라 이 뭐지? 뭘 의미하려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이었다면 음, 이번 노래는 음, 그냥 제일 정상적으로 시작한 노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색소폰이 음, 메인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녀를 음, 생각한다든지 뭐 욕망, 욕정 아니면 인정 욕구 그런 음, 걸로 의미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욕구, 이 인정이 제일 먼저 나와. 음악이 시작이 돼. 음, 처음으로. 음, 음, 그러면서 I can sleep, I still can sleep에 나왔던 그 반주들도 피아노가 반복이 되고 또 음악이 편하게 흘러가. 지금까지랑 다르게. 그러니까 막 중간에 하프 소리가 나와도 이 뭘 의미하는 거지? 아니면은 뭔가 의미하고 있는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되게 좋은 노래. 그냥 어 드디어 뭔가 드디어 뭔가 해결이 됐구나 라고 느껴지거든. 음, 음,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아 드디어 그 신문에 나왔듯이 사실은 자기가 멋대로 다 써 죽인 건데 진짜 멋대로 써 죽인 거잖아 사실. 맞아, 맞아. 자기가 그거 실패해가지고 어, 멋대로 써 죽인 거잖아.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신문에서 사회에서 영웅이다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이 노래가 음, 음, 그 인정 욕구를 받아준 거여서 트래비스가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음, 있는 인정 욕구가 해결이 됐으니까. 음, 음, 그리고 내가 아까 이게 계속 편하다고 했잖아. 그 음. 이유가 또 관악기의 그 한숨소리가 들리질 않아. 아, 그래. 이 노래에서는 들리지 않아. 근데 그게 어디까지? 거의 마지막 2분 전, 1분 30초 전까지 음악이 되게 음, 아름답고 그냥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재즈바에서 들릴 수 있는 편한 노래로 음, 해. 근데 이 음, 노래를 끝까지 듣잖아? 그러면은 음, 내가 아까 약간 불편하다고 했었던 그 한숨 소리라든지 그 드럼 음, 굴러가면서 기계 소리 내가 계속 일을 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처럼 그 시작이 다시지. 그 말도 안 되게 1분 30초 갑자기 노래가 끝나고 노래 끝났구나 했는데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음. 어. 처음 시작 암시인가? 영화 오프닝에서는 그렇게 어. 시작해 가지고 음. 아름답게 갔다면 이번엔 아름답게 시작해 음. 가지고 마지막에 그 불편함을 가져온 거야. 음. 그래 가지고 이걸 듣는데 음. 음. 어쩌면 그 트래비스가 음. 더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 음. 어.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했는데 사회에서 날 영웅으로 지켜주네? 그럼 내가 더 멋대로 해도 되는 거 음. 아닐까? 그런 욕구가 조커인가 더 이제? 커진 거 아닐까? 어? 어. 조커가 되는 건가? 약간 그렇게 또 느꼈어. 음. 그래가지고 아까 백미러도 음. 얘기했잖아. 음. 그것도 사실 백미러로 처음에 그 베스티 보면서 얘기를 하지만 음. 배치가 내리고 이제 혼자 가는 길에 자기 얼굴 한번 보고 바로 돌리잖아, 백미러를. 음음음. 그 장면이 내가 봤을 때 음악이랑 겹쳐서 생각해보면 음. 자기조차 이제 자기 모습을 보기 싫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아 그래. 음. 그렇게 생각 안 해 거울에 봤는데. 비친 내 괴물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걸로 느껴졌거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음악이랑 겹쳐서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사실 그 조커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 자체보다도 이 영화에 되게 코미디스러운 게 많아서 이게 블랙 코미디인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좀 있어서 그걸 얘기해보고 싶은데 아까 시퀀스 세 번째도 사실 그렇지만 그 배치한테 막 잔소리 같은 걸 하면서 약간 나와야지 막 이렇게 말해놓고 배치가 마음을 내가지고 그러면 한시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약간 좀 머뭇거리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겼는데 그런 음,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뭔가 배치를 아까 배치라 말했나? 아이리스를 이제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막 본인이 이제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잘 될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리면서 그런 되게 찌질한 매력의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다크 히어로 약간 이상하게 포장돼가지고 영웅으로 추앙받는데 또 마지막에는 그냥 일상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게 너무 독특했고 원래 약간 영화라고 이제 기본적인 영화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치렀을 때 그만큼 보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안겨줘서 이렇게 깔끔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그게 뭐 잘 됐든 잘못됐든 뭔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래도 나름 여자 주인공을 만나긴 했는데 여자 주인공이 약간 좀 내 눈에서 봤을 때는 좀 변한 트래비스를 좀 느끼면서 좀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이 느꼈는데 그냥 그 트래비스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가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여자가 배츠가 쳐다보다가 난 또 그냥 계속 쳐다볼 줄 알았는데 그냥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 보는 것도 너무 좀 웃겨가지고 되게 또 코미디스러운 부분들이 은근히 있었다라는 걸 한번 또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랄까? 나는 그 인정 욕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더 위험해진 것 같기도 했어. 그러니까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이게 그게 구출해 준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자기 멋대로 그냥 뭐 해버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또 부모가 나중에 감사하다고 편지 보내잖아.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약간 잘 된 건가? 좀 잘 되길 바랄 뿐인 거죠 뭐 그 영화지만. 음, 음, 아까 신옵 3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저하는 영웅 그것도 아닌 것 음, 같고 마지막에 와서는 그러니까 어, 배츠만 생각하면 당연히 고마운 음, 사람이 맞긴 한데 음, 그치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겠지. 그 아이리스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음, 그때 당시에는 이, 이 자기 멋대로 와가지고 그 택시 한번 태워준 것 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어, 음, 어쩌면 싫을 수도 있겠구나.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 맞아, 맞아. 엄청난 트라우마를 줬을 것 같아. 그 아이리스한테. 아, 그럼 앞에서 다 죽였잖아. 제발 쏘지 말라고 하는데도 쏴버렸지. 어, 어. 좀 그래서 블랙 코미디 같았다. 뭐 선악을 따지기보다도. 그래, 아이리스를 생각해 보면은 나 갑자기 떠오르는 음악이 생각이 나는데 그 혹시 카밀라라는 가수 아시나요? 카밀라 카벨로?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들었을 땐. 어, 이분이 하바나를 부르셨던 분일 거야 아마. 알 것 같아요. 이분 노래 그 중에 Never Be the 하바나. Same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몰라. 그러니까 그 제목 그대로 Never Be the Same인데 내용은 그 헤로인 뭐 이런 거 하면은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 뭐 이렇긴 한 이런 내용이야. 근데 갑자기 제목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이리스만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는 같을 순 없잖아. 똑같아. 일상으로 돌아가진 못할 거 아니야.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났네.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배치밖에 없을 거고 트래비스도 제정신으로 사는 게 정상은 아닐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 만약에 이 트래비스가 살았어. 그러니까 계속 살고 있어. 그리고 나이가 먹겠지. 그러면은 혹시 GTA 5 하셨나요? 해보셨나요? GTA 5 갑자기? 모르겠어. 3인가 4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5에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트레버라는 사람이 나와. 그래요? 정말 막장을 사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약간 모이칸으로 딱 나왔을 때 묘한 멋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킹받은 느낌이랄까. 나 독특했어. 트래비스가 그 모이칸 머리하고 사람들 따라서 웃잖아. 선글라스 끼고. 와, 그때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 중에는 정상은 아니지만 약간 극단주의자로 보이기도 하더라고. 잘 살린 것 같아.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비주얼적으로도 충격이었어.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진짜 여러모로 생각해 볼수록. 결국엔 Never Be the Same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음악 추천을 하나 더 해보고 싶은데 혹시 내가 오늘 사운드 트랙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 노래를 같은 멜로디가 계속 나온다고 지루하다고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그러니까 끝을 꼭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같은 멜로디가 나와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영화 흐름이 달라졌거든. 지금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노래조차도 마지막까지 안 들으면은 그냥 행복한 얘기였을 수도 있어. 그냥 어떻게 보면 시티팝 같은 느낌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시작되는 거에 때문에 영화가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택시 드라이버를 좀 다른 해석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음악 사운드 트랙을 꼭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스포 있는 리뷰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사운드 트랙만 또 따로 들어보시면서 맞아, 이 노래가 어느 장면에 쓰였지? 라는 걸 맞춰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네. 그래서 이런 장면, 이런 장르, 아니면 음악으로서 뭔가 스토리를 이어주는 거, 이게 사실 아까 1부 때도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전람회의 그림. 사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해가 100% 되진 않잖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톰과 제리 애니메이션은 아시죠? 알죠. 그 음악들이, 그건 거의 무성 영화의 음악 애니메이션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톰과 제리의 OST도 추천을 드리지만, 그 톰과 제리처럼 음악으로서 영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악으로서 애니메이션을 바라보는 거, 음악으로서 영화를 바라보는 거에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더 연구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려요.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뭔가 고독에 대한 그 50년 전의 명작으로서 잘 표현된 이 영화를 시대적으로 이제 너무 예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한번 꼭 다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화니까 한번 뭐 이미 다 보셨겠지만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디테일한 단어들 그리고 이제 현이 설명해준 이런 음악적인 부분들까지도 속속에 숨겨져 있는 포인트로서 영화를 한 번 더 재감상해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마무리하고 싶은 말로 또 있을까요? 택시 드라이버는 정말 그 시대에 있는 조커였고, 조커 같은 조커. 최근에 나온 조커 같은 경우는 약간 색이 많이 입혀진 조커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조차도. 코믹스니까요. 조커는. 좋습니다. 이렇게 영화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실에서는 더 이상 트래비스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길을 바라며 저희 다음 영화 또 사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